형의 얼굴이 마지막으로 보였던 날은 이상할 정도로 해가 밝았다. 여름 끝자락의 햇살은 창밖의 먼지를 금빛으로 물들였지만 방 안의 공기는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날 형과 나는 한참을 말다툼했다. 누구 말이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 쌓아둔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날이었다. 형은 말없이 방문을 잡아 닫았고 그 문이 닫히는 소리조차 내겐 하나의 끝처럼 들렸다. 그리고 그 뒤로 30년 동안 우리는 단 한 번도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지 않았다. 그 시간을 지나 다시 형을 만나게 된 날, 나는 손에 작은 쪽지 하나를 쥐고 있었다. 형을 찾고 싶다면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낯선 번호, 낯선 손글씨. 하지만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쪽지에는 정우 형님 관련하여 연락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30년 동안 멈춰있던 이름이 갑자기 불려나오는 순간 심장은 느리게 울리며 그날의 기억을 다시 끌어올렸다. 그날의 말, 표정, 문이 닫히던 소리. 나는 잠시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전화를 걸지 못한 채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이상하게도 무섭다는 감정이 가장 먼저 올라왔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또 다른 감정이 올라왔다. 후회. 너무 늦어버렸을까? 혹은 아직 늦지 않은 걸까? 30년이라는 시간은 어른에게도 쉽지 않은 거리였다. 남보다 더 멀어진 형제라는 사실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며칠을 그냥 지나쳤고 결국 연락을 하기로 결심한 건 쪽지를 준 사람의 글씨 때문이었다. 급하게 적은 듯 삐뚤어져 있었지만 마지막에 점 하나를 찍은 그 작은 습관이 이상하게도 형과 닮아 있었다. 형은 예전부터 메모를 할 때 항상 마지막에 작은 점을 찍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무언가를 정리하는 의미라고 늘 말하곤 했다. 끝을 정확히 찍어야 다음을 쓸 수 있지. 형의 그 말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전화를 걸자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동생분이신가요? 나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형이 잘 지내나요? 상대는 잠시 뜸을 들였다. 그 부분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그 말은 묘하게 불길함을 담고 있었다. 형이 있는 병원을 알려주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그 안에 묻힌 떨림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병원 이름을 들은 순간 나는 주저없이 차에 올랐다. 30년 동안 멀리 달아나던 마음이 한순간에 그 병원이라는 한 지점으로 쏠렸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고 누군가의 신음과 간호사의 발걸음만이 가끔씩 들렸다. 안내를 따라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나는 손잡이를 잡고도 문을 열지 못했다. 30년 전처럼 문은 여전히 묵직했고 그 너머에 형이 있다는 사실이 숨을 막아왔다. 결국 문을 열자 형은 낯설 만큼 늙은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나보다 늘 더 넓었던 어깨는 좁아졌고 단단했던 손등의 힘줄도 희미했다. 하지만 형은 형이었다. 형의 얼굴선을 보자마자 어린 시절의 여름이, 겨울밤의 이불 싸움이, 어머니에게 혼나던 기억이 빠르게 스쳐갔다. 형은 천천히 눈을 떴다. 나를 보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입술이 조금 떨렸다. 왔구나. 그 한마디가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았다. 지난 세월의 돌덩이가 목구멍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억지로 웃어 보였다. 형 많이 아프냐? 형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 이제 많이 남지는 않았대. 그 말은 담담했지만 나를 뜨겁게 때렸다. 30년 동안 미뤄왔던 대화를 이제야 하게 되는 건가? 왜 사람은 꼭 이럴 때가 되어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걸까?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형의 숨소리는 얕았지만 규칙적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아직도 마음속에 박혀있는 그날의 말다툼을 떠올렸다. 그날 형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내게 상처 준 걸 알아도 나는 내가 내 동생이라 좋았다. 그 말은 내게 화풀이로 들렸고 나는 형을 향해 쏘아붙였다. 형은 맨날 착한 척만 해. 진짜 마음은 하나도 안 보여. 그 뒤로 대화는 거칠어졌고 결국 형이 방을 나가며 문을 닫았다. 그 문은 30년 동안 열리지 않았다.
형은 눈을 감은 채 말했다. 그날 미안했다. 그 말이 나오길 기다린 내가 너무 부끄러웠다. 아니야, 형. 내가 더 미안해. 내가 먼저 상처 준 거야. 형은 잠시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 말 듣기 힘들 줄 알았어. 그 순간 뭔가 허물어졌다. 오래된 돌담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처럼 나는 형에게 물었다. 형, 왜 지금까지 연락 안 했어? 형은 가늘게 웃었다. 넌 바쁘잖아. 그리고 나도 겁났어. 내가 나 보기 싫을까봐. 그 말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날아온 화살 같았다. 형 같은 사람이 겁을 낸다고? 형은 언제나 나보다 강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형의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을 보니 그 30년 동안 형도 나처럼 무거운 마음을 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형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엄마 돌아가신 뒤에 내 편지 내가 못 열어봤다. 나는 멈칫했다. 편지? 내가 남긴 거? 그날 싸우고 나서 쓴 거? 나는 머리를 흔들었다. 형, 난 편지 같은 거 쓴 적 없어. 형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빠가 말했어. 내가 내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낙서한 종이 하나 남겼다고. 나는 그제야 떠올렸다. 싸움 다음날 분노에 차서 아무 말이나 써놓고 찢어버린 종이.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 종이를 누군가 주었던 모양이었다. 형은 그 종이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다. 서랍에서 꺼낸 종이는 누렇게 바랬고 여러 번 펼쳤다 접은 흔적이 가득했다. 나는 그걸 보며 목이 메었다. 내가 쓸모없는 분노 속에서 버렸던 말들이 형에게는 30년 동안 남아있던 상처였던 것처럼 보였다. 형은 그 종이의 마지막 문장을 가리켰다. 형, 미안해. 그 글씨 아래에는 형이 찍은 작은 점이 있었다. 형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 점은 내가 찍었어. 내가 끝내지 못한 말을 대신 끝내주고 싶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 종이를 두 손으로 잡고 오래 들여다보았다. 형의 손자국이 느껴졌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병실에 찾아갔다. 형은 예전처럼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느린 속도로 마음을 열어갔다. 서로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고 부모님의 마지막 몇 년을 돌아보며 웃고 울었다. 형은 가끔씩 옛날처럼 농담을 던졌고 나는 그 농담에 웃는 법을 다시 배웠다. 어느 날 형은 조용히 물었다. 너 내 장례식 준비 좀 도와줄래? 나는 머리를 저었다. 그런 얘기 하지 마. 아직 시간 있어. 형은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 됐어. 하지만 그 말을 한 지 사흘 뒤 형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병원의 경보음이 울리고 간호사들이 바쁘게 형의 침대 주변을 움직였다. 나는 문 밖에서 어쩔 줄 몰라 손만 움켜쥐고 있었다. 창밖의 바람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복도는 이상할 만큼 차가웠다. 형은 마지막으로 나를 불러 말했다. 내가 와줘서 괜찮다. 그 말은 마치 오래 기다리던 마지막 문 같은 느낌이었다. 형, 나도 괜찮아. 미안한 거 다 끝났어. 형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끝났네. 그리고 형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장례식장에서 형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나는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내 이름이 적혀있는 손편지가 있었다. 30년 전과 같은 낙서 같은 글씨였다. 형은 마지막 힘을 다해 쓴 것처럼 보였다. 동생아, 우리는 싸웠지만 싸웠다는 건 서로 마음이 있었다는 뜻이다. 내가 내 옆에 와줘서 고맙다. 난 이제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은 내 순서니까 잘 살아라. 그 편지 밑에는 형이 찍은 작은 점이 있었다. 마침표 같은 점, 마음을 닫는 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점. 나는 그 점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며 생각했다. 형이 남긴 건 미안함이 아니라 용서였다고. 30년 동안 멀어진 건 마음이 아니라 오해였다고. 우리는 다만 그 오해 위에서 너무 오래 머물렀던 것일 뿐이었다. 형의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에는 다시 여름 끝자락에 햇살이 떠 있었다. 30년 전과 똑같은 빛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도 차갑지 않았다. 형과 마지막으로 나눈 말들이 햇살처럼 따뜻하게 가슴에 닿았다. 나는 형이 남긴 작은 점을 떠올리며 중얼거렸다. 그래, 형. 이제 시작할게. 그리고 마음속에서 오래 닫혀있던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